그 당시에 이제 그날 당일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그 후에 있었던 뭐 일들을 지금 여러 증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뭐 한 7, 8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점심시간도 다가왔고 또 배도 고파지고 그래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을 한번 평가해 주시고,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짤막하게 좀 네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자로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가 국민주권정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대선의 투표는 정말 국민들 손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투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사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그게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단어로 좀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고 정치를 하면은 큰 패단이 있다라는 것을 좀 타산지석 삼지 않았나 생각 들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의를 많이 반영하려고 그리고 민의를 좀 보려고 그런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매체가 대통령실을 출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파격적이고 많은 저항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네,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국회로 달려와 주셨던 많은 분들께 저도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3 내란 사태가 우리한테 남긴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치 환경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 특정 정부나 개인을 이제 지목하기보다는 이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모든 관련되어 있는 주체들이 책임을 지고 온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직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지금은 이제 안정화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갈등이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그 길이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 통합을 이제 구현을 하고 개인적으로 기자이기 전에 한 국민으로서 온 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앞에 워낙 모두 많은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는 그 기자 개인으로서의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상계엄 이후에 그 기자 수첩을 하나 썼었는데 이제 제목이 Press Freedoms Taken for Granted라고 해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기자로서 누리고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유를 너무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었다라는 그런 좀 반성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가 계엄 이후에 이제 뭐 군부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들 저희는 그런 오랜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이제 뭐 보도 지침을 폭로해서 그 폭로한 기자분들이 이제 뭐 체포가 되고 뭐 아니면은 언론인들이 이제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도 추산이 되는데 강제 해직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뭐 그런 일들인 것인데 그런 일들이 당연해지기까지 겪어왔던 그런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서 군부가
계엄 사령부가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들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지침 폭로 사건의 경우에도 그때 국가모독죄 그리고 뭐 기밀누설 그리고 뭐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런 이런 이유로 이제 체포를 하고 이제 1심에서는 심지어 뭐 유죄 판결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정당화될 명분을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한 그동안의 투쟁이 아니었나. 1987년 그 민주화라는 것이. 그래서 근데 또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민주화가 1987년에 끝났을지도 모르고 계속 투쟁을 했을 거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불의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맞서왔었는데 그러한 투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민주화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거를 너무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구나. 그런 반성을 했던 그런 좀 소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예,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질문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세요. 그때 그 기자실에 들어가서 계엄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쨌든 다른 기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반응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반응은 사실 옛날 일이라 그렇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가지고 근데 좀 저랑 아마 다 비슷한 그런 입장이 모두가 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에 있든 대통령실에 있든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이런 상황 그리고 이것이 2시간 만에 그 국회 의결이 되고 그 이후 4시간 뒤에서야 이제 계엄을 해제하는 발표가 났다라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판단, 그러니까 말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말을 안 하신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탄식이 나오거나 막 분위기가 약간 쎄해지거나 그런 게 없었나요? 뭐 비슷한 네. 국회에서 비슷했을 것 같은데 맞냐? 이거 아까 맞냐? 선생님 실화냐? 그러셨잖아요. 진짜냐? 네. 뭐 계엄이 말이 되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저도 듣기로는 약간 기자들도 브리핑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브리핑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뭐 이런 저항도 되게 강하게 했다고 그러던데. 저항을 강하게 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 그 대통령실 직원분들도 그 모든 그런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전달이 명확하게 전달돼 있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저도 그리고 뭐 아까 10시 20분에 도착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5분, 10분만 더 일찍 갔으면 조금 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뒤엉켜 있는 상황이 있었고 당연히 반발을 했죠.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가. 들어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할 것도 많을 것이고 당연히 궁금해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올라오자마자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그런 이게 그 저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항을 하고 있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는 기억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